평형 발차기를 아무리 연습하셔도 앞으로 안 나가시나요? 혹은 평형 발차기만 차면 무릎이나 골반이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평형이 비교적 편한 영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평형을 배울 때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런 점 때문에 평형에 흥미를 잃거나 평형을 배우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형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평형 영법은 자유형 배영 영법을 배운 후 배우게 됩니다. 수영 초보자분들은 자유형 배영 영법보단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평형을 배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형 영법은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영법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힘드시겠지만 올바른 평형을 배우게 되면 여유로운 수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평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차기를 잘 차야 합니다. 평형의 경우 자유형 배영 저변과 다르게 앞으로 나가는데 발차기의 비율이 크게 작용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평형의 추진력은 팔 동작보다 다리 동작의 비율이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차기를 차게 되면 골반이나 무릎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평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 올바른 평형 발차기를 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형 발차기는 개구리처럼 오므렸다 뻗으면서 물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 다리를 동시에 움직여야 하며 양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형 발차기의 종류는 웨지킥과 윕킥이 있습니다. 웨지킥은 다리가 접힐 때 무릎이 발목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발차기의 형태입니다. 윕킥은 반대로 발목이 무릎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발차기의 형태입니다. 평형 영법에 대한 많은 논문을 보게 되면 윕킥을 찼을 때 추진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평형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윕킥을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윕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평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윕킥을 추천하지만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무리해서 윕킥을 차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평형 발차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딱 4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엎드려 있는 기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유선형 자세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팔을 머리 위로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모든 영법에서는 이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양 다리를 좌우 동시에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이 아래로 향할 수 있게 당겨줍니다. 발이 엉덩이 근처에 당겨졌을 때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W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릎 벌림은 30cm 정도 벌리면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무릎을 너무 벌리게 되면 다음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평형 발차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형 발차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목의 움직임입니다. 발목을 굽혀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올바른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평형 발차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평형 발차기 자세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W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무릎을 받침점으로 뒤쪽으로 강하게 휘둘려 찹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크게 차면 앞으로 잘 나갈 거라는 생각에 다리를 옆으로 벌려 발차기를 찹니다. 하지만 다리를 옆으로 벌리게 되면 힘이 분산되어 앞으로 나가는데 제한이 됩니다. 또한 평형만 하면 고관절이 아픈 분들은 다리를 너무 크게 벌려 차서일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동작은 처음 위치대로 두 다리를 모읍니다. 끝까지 모아주셔야 합니다. 평형 발차기의 순서는 앞서 설명한 4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자세가 잡힐 때까지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올바른 자세가 잡혀야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목의 자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팁은 뒤꿈치로 걷는 연습입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앞에서 설명했던 두 번째 단계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릴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뒤꿈치로 걸을 때 들어가는 힘의 느낌을 잘 기억했다가 평형 발차기를 하면 발목에 힘이 잘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효율적인 평형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평형 발차기 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영상의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평형할 때 보다 더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평형 발차기를 완벽히 익힌 후에는 팔 동작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평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장에 가면 자유형과 함께 평형 영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형은 비교적 편한 영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진 않으셨나요? 평형은 많은 기술과 협응력이 필요한 영법이지만 요령을 터득하면 쉽고 효율적인 평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평형 요령을 터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평형 스트로크 하는 방법과 호흡, 타이밍 잡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우면서 효율적인 평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평형의 큰 움직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평형은 화면의 영상처럼 스트로크 한 번, 킥 한 번의 비율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며 팔의 움직임과 함께 호흡도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평형의 기본 자세는 몸을 수평으로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형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잃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없으니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형은 수영 능력에 따라 어려운 영법 중 하나라 수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평형을 할 때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형을 잘하고 싶다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며 부족한 평형 기술을 익혀나가면 평형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형 스트로크는 양팔을 동시에 움직이며 캐치, 풀, 리커버리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캐치 동작은 두 팔이 몸 앞쪽에서 쭉 뻗어 있고 수면 밑으로 15cm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손은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고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합니다. 손등이나 손날이 아닌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물을 잘 잡기 위해서입니다. 팔 동작이 시작되면 양팔이 바깥쪽으로 Y자 형태가 될 때까지 벌려줍니다. 이때 팔을 너무 넓게 벌리면 다음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려줍니다. Y자 형태가 되었으면 손가락은 바닥을 향하고 팔꿈치는 수면과 약 30에서 40도 각도로 위쪽을 향하게 물을 긁습니다. 다음 동작이 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는 동작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세워주지 않으면 다음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팔꿈치가 세워졌으면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아줍니다. 손의 자세는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 손과 팔꿈치의 움직임입니다. 팔을 모으는 동작에서 가슴 근육에 힘을 주고 팔 전체를 동시에 모아야 합니다. 손만 모으거나 팔꿈치를 먼저 모으고 손을 모으면 안 됩니다. 또 평형 스트로크는 어깨 라인 앞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팔꿈치를 모았을 때 팔꿈치가 내 몸통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물잡기를 하면 힘이 분산되어 추진력을 잃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을 잡았다면 전방으로 팔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강하게 쭉 밀어줍니다. 평형은 리커버리를 하면서 글라이드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수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 리커버리 동작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트로크는 앞서 설명한 구분 동작이 끊기는 동작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즉 스트로크는 물을 잡는 동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강하게 잡았다면 그 운동량을 그대로 뻗어야지 멈추는 동작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수영하셔도 변화된 평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형 스트로크 중 호흡을 하기 위해 어떤 타이밍에 머리를 들어 호흡하시나요? 일반적으로 평형 호흡은 스트로크 동작 중 팔꿈치가 모일 때 머리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앞으로 뻗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숨을 내쉽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형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모일 때 머리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멈추는 동작이 생겨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타이밍에 호흡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캐치 동작을 하면서 머리를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캐치 동작은 양팔이 Y자 형태가 될 때까지 벌리는 동작입니다. 양팔을 벌리면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어 풀 동작으로 이어질 때까지 숨을 들이마시면 호흡도 길어지고 멈추는 동작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리커버리를 하면서 머리를 숙여 숨을 내쉽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트로크와 호흡의 연결 동작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양팔을 벌리면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양팔이 가슴 앞에 모일 때까지 머리를 들어 호흡합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너무 들어 시선을 위쪽을 바라보거나 너무 숙여 물을 바라보면 중심이 흔들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정면을 바라봅니다. 양팔을 모았으면 바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머리도 팔을 따라 자연스럽게 숙이면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은 모아진 손을 따라가면서 팔이 쫙 뻗어질 때 바닥을 바라보면 됩니다. 수영에서 호흡은 중요하지만 호흡을 하기 위해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로크와 킥 동작의 올바른 조합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야 호흡도 더 잘 되고 부드럽고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효율적인 평영을 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스트로크 하는 방법과 호흡 타이밍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평영은 킥, 스트로크, 호흡 타이밍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평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영의 원리가 머리에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수영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부드러운 평영하는 방법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영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지 않으셨나요? 분명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데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가라앉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또 수영 경력은 쌓이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평영을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인 평영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영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평영 영법을 다 배우시고 스피드를 내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선 평영 영상에서 평영은 킥, 스트로크, 호흡, 타이밍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효율적인 평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영 킥, 스트로크, 호흡, 타이밍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 이전 평영 영상들을 참고하시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킥, 스트로크, 호흡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평영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평영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와 이를 교정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평영은 자유형, 배영처럼 연속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트로크 한 번, 킥 한 번, 그리고 호흡 한 번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각 동작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여야 저항을 최소화하고 체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평영을 하기 위해 팔, 몸통, 다리를 펴 수면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유선형 자세를 만듭니다. 이 동작이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수영을 시작할 수 없으니 유선형 자세가 안 되시던 분들은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자세가 완성되었으면 팔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팔 동작 중 팔꿈치를 모아주는 부분에서 킥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때 호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영상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시작됩니다. 팔꿈치를 모을 때 킥 동작이 시작됩니다. 호흡은 스트로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들어 호흡해주면 됩니다. 이 자세가 나왔을 때 다음 동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머리도 같이 숙여줍니다. 팔은 처음 준비 자세로 돌아가 쭉 뻗은 자세로 기다리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진 다리는 힘있게 쳐줍니다. 그럼 다리 동작도 처음 준비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동작이 끝나고 2초에서 3초 정도 유선형 자세로 기다려줍니다.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평영 연결 동작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동작이 준비 자세로 돌아올 때 평영의 한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평영을 하면서 이 세부 동작들이 멈추는 동작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평영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트로크와 킥을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영을 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 동작이 끊기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동작이 끊긴다는 것은 수영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안 나가겠죠? 제가 여기서 팁을 설명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스트로크가 먼저 시작되고 킥은 자연스럽게 팔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 팔꿈치를 모아주는 동작에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허리에 힘이 들어가 다리가 저절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때 킥을 시작하면 됩니다.
팔꿈치가 모아지는 순간에 억지로 다리에 힘을 줘서 펴고 계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정확한 준비 자세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유선형 자세가 준비 자세이며 스트로크, 킥, 호흡의 세부 동작을 하고 준비 자세로 돌아올 때 평형의 한 동작이 끝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준비 자세는 출발하자마자 첫 스트로크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 평형의 연결 동작이 끝날 때마다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준비 자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로크가 킥보다 먼저 끝났다고 킥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선형 자세로 기다리지 않고 스트로크가 끝나자마자 바로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혹은 스트로크와 킥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평형 선수인 애덤 피티 선수도 아무리 빠른 평형을 해도 스트로크, 킥, 호흡 등 세부 동작을 잘 마무리하며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수영합니다. 준비 동작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부드럽게 연결된 평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평형 타이밍 잡는 훈련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킥판 잡고 킥 한 번, 호흡 한 번 하며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킥을 강하게 밀어준 다음 속도가 감소할 때 머리를 들어 호흡합니다. 리듬이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연습합니다. 두 번째는 발차기 2번, 스트로크 한 번 하며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 방법은 투킥 원풀 드릴이라고 합니다. 킥은 2번 다 균일하게 차며 발차기를 하는 동안 유선형 자세를 잘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라앉고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 안 나간다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평형은 다른 영법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나간다고 마음을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나지 않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세를 제대로 잡는 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형의 핵심인 평형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만약 평형을 잘하기 위해 단 한 가지 팁을 알아야 한다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어느새 앞으로 나아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영 팁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함께 즐거운 수영합시다.